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영단어쌤입니다. 영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영어 단어. 영어 단어는 영어 공부에 있어서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의 총과 총알과 같은 것이죠. 영어 단어를 모르면 독해도 회화도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우고 계시나요? 단어장을 보면서 외우시나요? 아니면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종이 사전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단어의 뜻을 찾아보시나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 독해 지문이나 예문을 읽어가면서 모르는 단어를 수첩이나 메모장에 기록해서 짬이 나는 대로 외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거나 모바일 앱에서 그 뜻을 찾아보면 보통 단어가 나오고 발음 기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뜻이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즉 사전이 갖고 있는 아주 취약한 점입니다. 이런 것이죠. 고등학생 정도라면 알아야 될 단어 어벤던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거나 모바일 앱에서 찾으면 이렇게 발음 기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뜻이 1, 2, 3, 4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suppose란 단어를 찾아도 이렇게 나옵니다. 발음 기호가 나오고 요거는 없죠. 요거는 제가 편의상 어원을 편집을 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놔요. 그리고 요 distract란 단어를 찾아도 발음 기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뜻이 1, 2, 3, 4, 5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쭉 나열만 해놨어요. 그러면은 저희들 같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무작정 스페링을 외우고 한글 뜻 1대1로 외워야 될까요? 이게 뭐죠? 혼란스럽죠. 그러나 이 단어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을 보고 만들었는지, 왜 이런 뜻이 나오고 왜 이렇게 많은 뜻이 생기게 됐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하고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과연 무엇을 보고 만들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문자와 언어는 당연히 중국어와 영어입니다. 중국어는 사물을 보고 만든 상형 문자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영어는 그림을 보고 만들었을까요? 무엇을 보고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단어 하나에 밑도 끝도 없이 쭉 이어져 있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를 가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영어 단어의 유래가 있어요. 그거를 상상을 하면서 뜻을 가지고 맞춰 나가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 재미난 유래를 요 세 단어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abandon, suppose, distract라는 단어를 왜 그런 뜻이 나왔는지 기가 막히고 황당한 단어의 유래를 역추적해 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abandon이라는 단어서부터 살펴볼까요? 뜻이 이렇게 많네요. 우선 이 A, B는 멀리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고요. ANDR은 사람이나 또는 남자, 동물의 수컷이나 식물의 수수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끝에 오는 오는 소리를 맞춰주는 형태소와 같은 거고요. 뭐뭐 하는 것, 명사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동사로도 가끔 쓰이긴 하죠. 그래서 요 ANDR에 R자가 빠져 있는 형태입니다. R자를 집어넣으면 발음이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R자를 뺀 형태입니다. 그래서 abandon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뜻을 하나하나 들어가 볼까요? 예, 농사를 짓는 농부가 농사일이 지겹고 힘들어서 처자식을 내팽개치고 마을을 떠나는 겁니다. 남자가 멀리 떠나는 겁니다. 고향을 버리고요. 예, 버리다의 뜻이에요. 버려두다,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자식을 유기를 하는 거죠. 내팽개치고 멀리 떠나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뜻은요, 도시로 떠나서 이렇게 쾌락 등에 몸을 내 맡기는 겁니다.
예, 주색에 빠진 거죠. 술과 도박, 여자, 쾌락 등에 몸을 내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아내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말거라 단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자식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단념하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갖고 있는 재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내가 재산을 너에게 물려줄 테니 이 돈으로 자식들하고 잘 살아라. 그리고 남편은 포기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산을 명도나 양도를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재산, 권리 등을 넘기면,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재산을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어벤던이라는 이 뜻에는 이 집을 떠난 남편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양도를 해준, 물려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토리로 쭉 엮어졌나요? 신기하시죠? 예, 요 단어는 바로 그 뜻입니다. 멀리, 남자란 두 마디를 사용을 해서 이 많은 뜻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단어 suppose입니다. 이것도 뜻이 굉장히 많네요. 이 단어를 분석부터 해볼까요? super는 위란 뜻이고요. pose는 놓다, 앉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suppose는 위에 놓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뜻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단어를 만든 사람은 무엇을 보고 만들었는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바로 도박판입니다. 판돈 위에 계속 돈을 올려놓다입니다. 그리고 카드를 나눠주는 사람이 상대편 사람 앞에 있는 그 테이블 위로 카드 한 장 한 장을 올려놓는 겁니다. 위에 놓다입니다. 자, 첫 번째 뜻은 가정하다, 상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제발 이번 판은 좋은 패로 많은 돈을 따야 되는데 상상을 하는 겁니다. 좋은 패가 들어오길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요번에 잘만 들어오면은 큰 돈을 딸 수 있다고 가정하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suppose의 두 번째 뜻은 추측하다, 헤아리다, 상대편의 카드를 보면서 무슨 패가 들어있을까 추측을 하게 되고 나의 패와 상대방의 패를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뭐가 높은지 헤아리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배팅을 해 나가면서 판을 끌어갈지 아니면 내가 죽을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뜻 전제로 하다, 필요 조건으로 하다. 보통 7장을 가지고 하는 카드 놀이는 어떤 숫자나 그림을 맞춰 나가야 되죠. 딱 짝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카드가 꼭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꼭 전제로 하는 거죠. 어떤 필요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뜻은 만약 뭐뭐 한다면, 즉 내가 좋은 패를 갖고 있다면 배팅을 계속 하는 거고, 그리고 나쁜 패가 있다면 if입니다. 나쁜 패가 들어온다면 그냥 카드를 접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뜻은 뭐뭐 하면 어떤가, 뭐뭐 하세 그려, 뭐뭐 하십시다 이런 뜻은 마지막 카드까지 다 받아보고 우리 이제 카드 오픈할까요? 예, 그럴까요?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뜻이 한꺼번에 딱 모아지나요? 간결하게 모아졌죠. 오늘의 세 번째 단어이면서 마지막 단어입니다. district입니다. 이거 역시 뜻이 5개나 되네요. 그리고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district라는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요. 요 dis하고 tract로 되어 있어요. dis는 멀리란 뜻이고요. tract는 끌다 얘기입니다. 남편이 상습적으로 가는 도박판에 아내가 쳐들어가 가지고 판을 뒤에 엎어버리고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가정은 등한시하고 도박에 빠져있는 남편이 자주 가는 도박판에 이렇게 아내가 쳐들어가는 겁니다. 도박에 정신이 팔려있는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도박판에서 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나 주의가 빗나가게 되죠. 시선이 딴 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 흐트리다는 판을 가지고 아내가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돈도 떨어지고 카드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흐트러뜨리게 되는 거죠. 판을 가지고
틀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괴롭히고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미치게 하는 겁니다. 이 도박에 미쳐 있는 남편은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미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판이 아까운 거고 이 여자는 가정을 등한시하는 남편이 미운 거예요. 서로 괴로운 겁니다.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판 얼마나 컸는데, 내가 다 이겼는데, 그 돈 다 내 건데. 그리고 아내는 화가 나는 겁니다. 집안을 돌보지 않는 남편이 밉고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즉 괴롭히고 마음이 혼란하게 되고 미치게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뜻, 재미있어 하다, 즐겁게 하다. 이 뜻은요, 판이 다 엎어졌을 거 아니에요. 돈이 다 바닥으로 흩어지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스면서 낄낄대고 좋아하는 겁니다. 야, 저 친구가 다 따는 거였는데 이게 돈이 도대체 얼마야? 그러면서 야, 우리끼리 한 판 더 하자. 낄낄대고 좋아하는 겁니다. 즐겁게 하다, 재미있어 하다. 그런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뜻까지 왔네요. 예, 뭐뭐를 사이를 갈라놓다 또는 싸워서 헤어지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이런 도박벽에 빠지면 가정이 파탄이 되게 되죠. 서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도박은 인생의 영혼마저도 파먹는 사탄의 유혹이에요. 돈 내기는 사소한 거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